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현재 1위와 지난 시즌 1위의 맞대결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 리뷰입니다. 전반전은 현재 1위 아스날이 주도하였습니다. 수비 맨디를 센터백 사이에 배치하는 3위 형태의 지공 전개인데요. 리버풀은 여기에 사실상 백6에 가까운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이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래 저 측면을 막아야 할 윙어 프림퐁이 중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갈량이스는 너무나 쉽게 트로사르에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받은 트로사르는 드리블을 시도해보려다가 그냥 무리하지 않고 백패스합니다.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든 아스날은 리버풀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원래 여기를 막아야 할 윙어 학포가 거의 윙백과 다름없는 수비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사카에게 쉽게 패스가 연결됩니다. 공을 잡은 사카는 쉽게 왼발 각도를 만들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리버풀이지만 박스 안에는 수비 숫자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브래들리가 처리한 공은 라이스에게 향하면서 아스날의 지공 전개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패스를 받은 살리바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빈 공간으로 전진 드리블한 뒤 중앙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팀버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데요. 학포의 견제에 쫓기듯 처리한 크로스는 알리송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막기 위한 리버풀의 622 포메이션은 말씀드린 이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공략하고 싶은 아스날의 지공 포메이션은 325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스위칭하면서도 후방에 3명을 배치해서 수적 우세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수적 우세를 통한 좌우 스토퍼의 전진을 활용하는 건데요. 직접 운반 이후 전환 등을 활용해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관건은 상대 수비에 균열이 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U자 빌드업이죠. 이번엔 팀버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있습니다. 패스를 받은 마갈량이스는 반대편 사카에게 전환 패스를 뿌려줍니다. 케르케즈가 끌려 나오는 동안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을 가져가고 사카는 패스에 무브하는 아스날 특유의 오른쪽 패턴. 하지만 이 경기 작정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 리버풀의 수비에 소유권만 간신히 지켜냅니다. 결국 또다시 백라인을 거쳐 반대편 측면 인카피에에게 연결되었지만 인카피가 여기서 돌파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또다시 백패스, 또다시 반대 전환입니다. 살리바가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간 뒤 다시 우측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견제받는 웨데고르에게 패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웨데고르가 이걸 센스있게 흘려주면서 팀버에게 찾아온 기회. 하지만 팀버의 이 크로스는 다소 부정확했고 그라벤베르가 공을 따내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나 싶었지만 데클란 라이스가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면서 아스날의 점유는 계속됩니다. 이 경기 전반전 양팀의 점유율은 아스날이 59%로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오히려 리버풀이 65%로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하프타임을 통한 리버풀의 전술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슬롯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딱히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압박이 좋아진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후반전 장면입니다. 아스날이 후방에서 수적 우위인 건 여전합니다. 이때 라볼피아나 수비맨디가 마갈량이스에게 패스하자 전반보단 소보슬라이의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마갈량이스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도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찔렀고 요케레스가 측면 인카피에에게 원터치 패스를 내주면서 속공 시도. 프림퐁이 빠르게 커버하면서 리버풀이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번엔 라이스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합니다.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면서 소보슬라이의 압박을 최대한 남긴 뒤 마갈량이스에게 패스하는데요. 소보슬라이가 압박을 멈추지 않자 마갈량이스가 다급하게 전방으로 킥 처리합니다. 전반처럼 차분하게 살리바를 활용할 여지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 킥은 브래들리에게 걸렸고 흐라벤베르가 역습으로 나가려고 하자 라이스가 그냥 반칙으로 끊습니다. 결국 전반전에는 잘 내주지 않던 소유권이 리버풀에게 넘어가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아스날의 전개가 전반보다 직선적으로 바뀐 이유가 소보슬라이의 압박 때문인지 선제골을 넣고자 하는 아스날 선수들의 조급한 마음 때문인지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 지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전반과는 달라진 속공 전개를 통해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역시나 마갈량이스가 패스를 받자 소보슬라이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번엔 마갈량이스가 속도로 소보슬라이를 이겨내면서 전진 드리블. 다른 동료들은 전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받은 트로사르의 드리블에도 아스날 선수들이 상대 수비수를 끌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트로사르에게 공간적 여유를 선물하고, 트로사르는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수비맨디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내주는데요. 꽤 먼 거리를 달려온 역량인지 공격맨 앞에 터치가 튀면서 리버풀에게 또 한 번 소유권을 내줍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의 공격 속도가 빨라진 건 리버풀의 지공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리버풀의 지공 시에 아스날은 특유의 촘촘한 사사이 블록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판다이크에게 백패스가 나가자 웨데고르의 압박 움직임, 공이 코나테에게까지 연결되면서 요케레스도 살짝 끌려 나오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웨데고르와 요케레스 그 사이로 코나테가 전진 패스를 찌릅니다. 이날 모처럼 폼이 괜찮았던 맥칼리스터가 쉽게 돌아선 뒤 탈압박하자 수비맨디가 반칙을 범하면서 리버풀의 프리킥 기회. 두 팀 간의 직전 맞대결, 비슷한 위치에서 소보슬라이가 원더골을 터뜨렸었죠. 하지만 이번엔 꽤나 크게 빗나갑니다. 아스날의 촘촘한 사사이를 상대하는 리버풀의 지공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기 리버풀은 이삭과 이키티케가 동시에 결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미드필더로 투톱을 구성하였는데요. 이 두 선수가 아스날 선수 사이사이로 자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아스날의 압박 과정에서 패스길이 벌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중앙에 전진 패스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 이후엔 개인 기량에 의존했지만 아스날의 압박을 억제하면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반과는 달리 주도권을 잡고 점유를 통해 수비를 하게 된 거죠. 굳이 공격 패턴을 찾아보자면 프림퐁의 속도와 크로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 때문에 장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리버풀의 지공입니다. 공을 받은 브래들리가 프림퐁에게 패스를 내준 뒤 오프 더 볼 움직임, 이후 원투 패스로 프림퐁에게 찾아온 크로스 기회. 하지만 상대 박스 안에는 주전 공격수의 부상 여파로 비르치와 학포 뿐입니다. 그럼에도 크로스를 시도해보지만 마갈량이스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 경기 프림퐁이 시도한 6번의 크로스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 마땅한 타겟이 없었기 때문에 프림퐁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이제 경기 막판, 교체 투입된 아스날 선수들이 리버풀의 센터백을 압박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투톱 뒤에는 리버풀의 미드필더가 4명이나 있습니다. 코나테는 살짝 벌어진 틈 사이 소보슬라이에게 전진 패스하였고, 흐라벤베르와 소보슬라이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한 번 상대의 반칙을 얻어냅니다. 앞선 장면이나 직전 맞대결 소보슬라이의 원더골 장면보다 훨씬 좋은 위치인데요. 이 경기를 통틀어서도 그나마 리버풀의 가장 좋은 득점 기회였습니다. 소보슬라이의 강한 프리킥은 골문 상단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양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원정팀 리버풀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식스백으로 내려앉는 전원 수비나 지공 상황에서의 소극적인 박스 타격 움직임은 승점을 한 점이라도 챙겨가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리그 5연승에 마감되면서 2위 맨시티와의 승점차를 8점 차로 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딴 승점 1점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약간의 찝찝함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